세부는 필리핀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마닐라가 수도로 지정되기 전까지 필리핀을 대표하는 메인 도시였다. 지금은 마닐라에 이어 필리핀 제2의 도시다. 현재 필리핀을 찾는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단연 한국인이라고 한다. 지난 2017년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1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필리핀 관광시장 점유율을 약 25%나 차지했다. 필리핀은 올해 한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가 목표다. 세부는 신에게 축복받은 맑은 바다와 오랜 역사 유적,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와 쇼핑, 먹거리가 가득하다. 전 세계인을 향해 여행을 오라고 유혹의 손짓을 보내는 세부를 친구들과 하루 동안 즐겼다. 당연히 그 하루는 매우 부족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맑고 청량한 하늘이 눈길을 계속 끈다. 여러 섬이 보이자 세부에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필리핀은 지속해서 관광 인프라를 개선 중인데, 예를 들어 막탄 세부 공항은 지난해 여름 제2터미널을 개장해 무려 12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막탄 섬에서 세부 중심부로 들어가는 길, 필리핀의 도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이 지프니다. 지프니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이 필리핀에 버리고 간 윌리스 지프를 개조해 만든 버스로 필리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일단 숙소에 짐을 풀었다. 호텔 레디슨 블루는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룸 컨디션도 청결했으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머물기에 안락하고 쾌적했다. 무엇보다 바로 옆에 SM몰과 연결돼 있어 편의성 면에선 압도적이다. SM몰은 중국 출신 헨리 시가 설립한 필리핀 최대 규모의 쇼핑몰 체인이다. 난 이곳의 한 식당에서 참치 꼬리 요리로 세부에서의 첫 식사를 시작했다. 출장 도중 20년 지기 고향 친구들도 세부를 방문했다.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핑 투어에 나섰다. 부둣가의 바닷물도 너무 맑아 바로 뛰어들고 싶었다.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아슬아슬한 보트에 몸을 실었다. 노련한 뱃사공은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 연신 밸런스를 외치며 무게 균형을 잡았다. 20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을 실은 배가 짙푸른 바다를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바다로 나오니 본격적으로 필리핀에 온 감흥이 들었다. 바다와 맞닿은 청명한 하늘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바다 색깔이 점점 에메랄드 빛으로 물들어가자 배가 속도를 줄였다. 스노클링 포인트에 온 것이다. 바닥을 보니 물이 꽤 깊어 보였는데 어찌나 맑은지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다. 우리들은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친구들은 물 만난 강아지처럼 신나게 놀기 시작했다. 빵 부스러기를 잘게 뿌리자 온갖 물고기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물고기는 꽤 많았지만 손으로 잡을 순 없었다. 볼일 다 본 물고기들은 어떻게 냄새를 또 맡았는지 다른 빵 부스러기 포인트로 재빠르게 헤엄쳐 향했다. 그 뒤태가 너무 귀여워 한참을 쳐다봤다. 현지 가이드가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위로 올라오게 하려고 잠수에 내려갔다. 그 능숙한 자태가 물질을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또 다른 가이드가 와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었다. 한쪽에선 스쿠버 다이빙 교육이 한창이었다. 장담하는데 저 다이버는 곧 놀라운 바다 세상과 마주할 것이다. 배 위에선 다이빙 대회가 열렸다. 너도 나도 각자의 포즈로 바닷속으로 뛰어들며 다이빙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점심을 먹기 위해 힐루뚱한 섬에 내렸다. 고맙게도 가이드가 삶은 게를 일일이 발라주었다. 덕분에 편하게 식사를 즐겼다. 이어서 식당 안엔 통기타 소리와 함께 익숙한 한국 가요가 울려 퍼졌다. 이곳엔 정말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나보다. 배를 두둑하게 채우고 배를 타기 전
우리는 남들도 다 필수로 찍는다는 스폿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가이드가 시키는 포즈대로 착하게 추억을 남기고 다음 일정을 시작했다. 바다 위엔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바쁘게 오갔다.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다. 그래서인지 바다 어디를 가도 섬이 보인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버진 아일랜드 K라는 섬에 정박했다. 보통 이곳에서 산책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긴다고 한다. 난 배에 남아 드론을 띄워 친구들을 쫓아갔다. 그리고 섬 주변을 하늘 위에서 보기로 했다. 고도를 높이자 길게 삼각주처럼 뻗은 모래섬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하늘 위에서도 바닷속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섬 안은 황량했지만 섬 주변은 동남아시아 바다 빛깔을 고요히 잔뜩 머금고 있다. 참고로 이 섬은 세부 북쪽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실론 섬과는 다른 곳으로 YG 투어라는 호핑 투어 업체가 개발한 코스 중 하나다.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날루스한 산호 포인트로 이동했다. 이곳에선 줄낚시도 할 수 있는데 아직 물에서 더 놀고 싶은 우리는 다시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가이드의 능숙한 잠수 실력을 보고 있으니 나도 프리다이빙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다. 친구 한 녀석이 오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뭔가 멋진 걸 발견한 게 틀림없다. 그 친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역시 커다란 산호 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반짝거리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은 이 작은 생물들의 아파트 단지와도 같은 곳이다. 물고기들은 이곳에서 알도 낳고 포식자의 공격도 피하며 생태계를 유지한다. 한참 놀던 중 라면 타임이라는 말에 황급히 배로 돌아갔다. 라면을 저렇게 주전자에 끓여서 한 그릇씩 나눠준다. 얼핏 보기에 불거나 퍼질 것 같지만 최근에 먹어본 라면 중 가장 압도적인 맛을 보였다. 면발은 꼬들꼬들했고 국물은 시원얼큰한 게 필리핀에서 먹은 음식 중 단연 최고였다. 물놀이를 실컷 즐기고 육지로 돌아갔다. 우리의 안전과 재미를 책임져준 현지인 가이드 덕분에 든든하게 놀았다. 배에서 내리니 무제한 삼겹살과 맥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물놀이 다음에 먹는 이 조합은 언제 먹어도 꿀맛이다. 요즘 세부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크라운 리젠시 타워로 향했다. 이곳에선 건물 꼭대기에서 아찔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세부 시내를 파노라마 뷰로 한눈에 관망할 수도 있어 전망만 즐기기에도 충분하다. 엣지 코스터에 탄 외국인 관광객의 반응을 보니 얼마나 짜릿하고 즐거운지 대강 가늠이 왔다. 주변 친구들은 대리만족을 즐기며 깔깔 웃느라 정신이 없다. 엣지 코스터는 55도까지 밑으로 기울어지면서 극도의 아드레날린을 뽑아낸다. 더 짜릿한 경험을 원한다면 타워집을 추천한다. 약 150m에 이르는 두 건물 꼭대기 사이를 순식간에 통과한다. 스카이워크는 진득한 후들거림을 선사한다. 37층, 그러니까 약 127m 높이의 반투명 바닥을 걸어 다니다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 하지만 안전요원이 동행하고 수트와 안전장치를 달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다. 안전상의 이유로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의 소지품은 갖고 들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 좋은 포인트마다 기념사진을 찍어준다. 해가 지고 우린 IT파크에 있는 수구보 메르카도 야시장을 찾았다. 야시장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한 번에 맛볼 수 있고 각종 기념품을 만날 수 있어 좋다. 그런데 여긴 기대와 달리 마치 여의도 푸드트럭 야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야말로 먹자골목 같은 분위기다. 한식과 일식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스타일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싼 가격으로 맥주도 마실 수 있어 주로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다. 7시쯤 가니까 이미 자리가 꽉 차 앉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아쉬운 대로 눈요기만 하고 옆에 있는
피라미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감미로운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맥주 한 잔과 함께 폭풍 같았던 하루를 마무리했다. 산미구엘 맥주와 피자, 스테이크, 그리고 노래로 몸을 가득 채우고 나는 친구들을 남겨둔 채 귀국길에 올랐다. 다들 바쁜 가운데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 여행하고자 했던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지난 우정을 다시 돈독히 다지는 데는 충분한 하루였다. 친구가 되면 서로 취향도 닮아간다. 여행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